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도, 오늘은이 아니라 오늘도 테슬라 관련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오늘 첫 소식은요, 테슬라 모델 Y가, 미국이죠. IIH 세이프티 레이팅에, 탑 클래스,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원래 등급이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올해 초중반부터 이제 미국에 출고된 차량들은 레이더가 빠진 상태에서 이 카메라만으로 반절 주행 시스템,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되게 되겠죠. 물론 초음파는 씁니다. 그러면은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기존에는 뭐 레이더로 감지를 했던 게 이제 레이더로 없었을 거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센서들, 레이더, 소노, 그리고 위에 뭐 카메라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센서 퓨전 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 그렇게 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센서가 많다 보니까 되려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봤을 땐 분명히 A인데 이 레이더는 B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차는 이제 판단하는데 되게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차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뭐 레이턴시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과감하게 레이더를 삭제하는 그런 초강수, 어떻게 보면 초강수죠. 다른 회사들은 뭐 라이다며 레이더며 지금 온갖 센서를 못 붙여서 안달리는데 테슬라는 되려 이거 떼고 있으니까. 물론 이거를 원가 절감의 측면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가 절감을 하려고 레이더를 뺀 게 아니라 레이더를 빼다 보니 원가 절감이 되더라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스코어 다 그레이트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다 그레이트거든요. 최고가 G 등급입니다. 그레이트 나오죠. 영상도 뭐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뭐 스몰 오버랩 테스트부터 모더레이트까지 뭐 다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전기차면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마냥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스몰 오버랩에는 뭐 살짝 비껴가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쪽에 전체 정면 충돌이 아니라 측면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운전자 캐빈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틀어져야겠죠. 그걸 테스트하는 건데 보시면은 운전자는 멀쩡할 것 같은 휠 작살나는 거 보소. 장난 아니죠. 살짝 옆으로 틀어지죠. 옆으로 틀어지면서 이제 운전석은 그나마 좀 멀쩡하게 최대한 운전석이 손상받는 거를 막는 그런 거를 보는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았죠. 이렇게 해야 좀 드라마틱한데 살짝 틀어지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쪽에 굉장한 강한 프레임이 비껴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테슬라 차량들은 아무래도 이런 공간 활용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기술력 이런 게 사실 기술력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차들이 못 따라오는 거죠. 현대 기아 차량들의 뭐 아이오닉 5나 EV6 프렁크 이런 것을 보면은 여전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전용 플랫폼을 써가지고 좀 각기 적재적소에 자유롭게 끼워 넣은 게 보이기는 하지만 테슬라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전륜에 모터가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프렁크 사이즈 차이가 날 정도로 이 깊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더구나 프렁크가 테슬라 같이 바로 범퍼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에 공조 시스템이 들어오는 이 에어 인테크가 누워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프렁크 깊이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모터 넣으면은 프렁크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 본네트를 열면은 기존의 내연차랑 그냥 거의 뭐 비슷하게 또 생겼어요. 그 말인즉슨 이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테슬라는 정말 이거를 극대화한 거죠. 공간 활용도 면에서.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장점이냐면은 뭐 프렁크를 이렇게 높게 뽑아낼 수 있는 거 이것도 장점이지만 이 남는 공간들을 안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분해하신 뭐 샌디 먼론이 이 분해된 거를 보면은 이쪽 굉장히 단단한 알루미늄이나 스틸 이런 걸로 굉장히 보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그 결과 여기 틀을 보면은 이 앞에 범퍼 쪽은 찌그러지면서 이제 실제 이쪽 뭐 전류 모터라든지 인버터 이쪽을 막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도 막는 것도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죠. 뭐 이것까지 보여드릴까 싶은데 모더레이트도 뭐 결과는 뭐 다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모더레이트니까 아예 비껴치기는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살짝 거의 뭐 이 정도 붙은 상태니까 이 정도면은 이쪽에 기존 내연차 쓰면은 엔진룸이 훅 들어가서 이제 운전석까지 침범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테스트가 있는 건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든 게 별로 없죠. 든 게 없다기보다 들어있는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운전석을 침범할 만한 여지도 없고 그로 해서 보강된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운전석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렁크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BMW iX도 그렇고 EQS도 그렇고 이제 본네트를 아예 못 열게 만들어 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전기차 시대에 당신들이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정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린 과감하게 없애고 디자인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사실 파팅 라인이
없어지는 게 공기력학에 얼마나 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가오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아예 못 열게 막아놨죠. 물론 센터에서는 열 수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떳떳하게 이거를 공개를 할 수 있었으면은 과연 이 프렁크, 이 본네트를 못 열게 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프렁크가 있는 테슬라 차량, 그리고 현대기아도 뭐 그래도 쓸만한 프렁크 높이를 가지고 있죠.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이 벤츠랑 BMW가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표면적인 이유가 좀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국내 유튜버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칭찬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협찬을 받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뭐 싫은 소리를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전인왕 같은 경우는 어디서 협찬 들어오는 것도 없으니까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본네트 한번 열어본 것도 이제 곧 있으면 뭐 영상은 나오겠지만 아마 테슬라처럼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그렇게 부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하니까는 이게 현대기아 차가 이 본네트 못 열게 했으면은 굉장히 많이 까였을 건데 EQS랑 iX가 본네트를 못 열게 하니까 와 역시 프리미엄 막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측면 충돌인데 이거는 테슬라도 그렇지만 다른 전기차들도 이 측면 충돌에 좀 이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배터리 팩이 이 가운데란다. 이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추돌한다고 하더라도 이 B필러 뿐만 아니라 B필러 그리고 A필러 배터리 팩에서 굉장히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도 배터리 팩을 밑에 깔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상향 평준화된 감이 없잖아 있다. 없잖아 아니라 이건 팩트죠. 아무튼 뭐 다 그레이트 등급을 받았고 근데 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죠. 프랑스 얘기인데 모델3가 갑자기 풀악셀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사망하고 다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악셀 반응 이런 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에 나타나니까 이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G7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모델3를 택시를 운영하지 않겠다 정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이거 보면 진짜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따지면 급발진이거든요. 근데 이 급발진 사례가 기존에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물론 이 급발진은 정확히 이게 급발진이었습니다라고 테슬라의 과실입니다라고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테슬라의 문제는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결국에는 다 로그를 분석해보니까 이게 사용자의 부주에 의한 악셀로 인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기 뉴스 보면은 또 사우스 코리안 해가지고 코레아 이야기 나옵니다. 사우스 코리안 셀레브리티라고 나오는데 유명한 그 손모 배우님이시죠. 이분이 미국 사실 때 모델 X로 풀악셀 해가지고 집에 벽을 좀 부시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소송을 거셨는데 결국에는 패소를 하셨죠. 테슬라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자세히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작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모델 X를 타시는 분이 대리기사님을 불러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 나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운전자가 악셀을 밟은 걸로 나온다 이렇게 로그를 제출했어서 이거를 이제 검찰 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거를 똑같이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은 이 테슬라가 제출한 로그 이 기록들이 실제 상황을 정말 정확히 반영하는지 그거를 검증했습니다. 이걸 검증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결과 이 테슬라가 제출하는 이 로그는 실제에 나타난 상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되면은 이 사고가 났을 때 제출한 로그도 실제 상황이랑 똑같았을 것이니까 실제 운전자가 악셀을 밟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슬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났지만 그래도 일단 뭐 누가 과실이건 간에 돌아가신 분만 좀 안타깝죠. 아무튼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 근데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사는 계속 들어갈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들어가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운영 방식이 약간 좀 달라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제가 내연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에 악셀을 밟고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연차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도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좀 내려갈 때 아마 미끄러질 때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좀 막 미끌림이 있을 때 순간 회생제동이 풀리는데 그때는 이제
감속하다가 갑자기 가속하는 것처럼 나타나니까 운전자는 당황해가지고 악셀을 밟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회생제동을 좀 안 풀리게 좀 로직을 짜거나 하면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제동 때 이 미끄럼이 발생했을 때 회생제동 푸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거는 좀 개선해 줄 수 있으면은, 그런 여지가 있으면은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 연말 업데이트죠.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계속 이렇게 소식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영상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뭐 경쟁사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저도 분명히 다루게 될 겁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나더 테슬라 앱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노타 테슬라 앱이라고 했는데, 아니 누가 봐도 나더 테슬라지. 이거는 노타가 뭐야, 노타가. 아마 이거 보고 노타 테슬라 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나더 테슬라 앱이란 곳에 보면은 이 미국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이 업커밍 픽처 같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는 벌써 이 연말 업데이트가 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됐거든요. 제가 44.6 버전을 어제 받았는데, 이 홀리데이 업데이트는 44.25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44.6보다 낮은 단계인데, 아마 제 생각에 이 44.6을 받았을 때 업데이트된 용량이 되게 좀 많았다고 해요. 어떤 분 말로는 1기가 넘었다고 하는데, 작년처럼 23일이나 24일쯤 되면은 갑자기 차가 선물 꾸러미가 뜨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는 들어가 있지만 이게 타임 릴리즈 되듯이 그래 뿌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붐박스 기능이 좀 가장 컸던 업데이트인데 없어졌죠? 진짜 말 그대로 홀리데이 업데이트인데 아마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없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추가되는 홀리데이 업데이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델 X 보면은 그 재밌는 게 있죠. 막 팔코닝 열고 닫고 하면서 반짝반짝 하면서 춤추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모델 3, 모델 Y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모델 3, 모델 Y에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거 없죠. 오로지 자동으로 열리는 거는 트렁크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트렁크를 막 열면은 좀 뭔가 가오가 안 살아서인가? 그냥 음악 정도 이렇게 틀어주면서 깜짝반짝반짝반짝. 사운드도 모델 X랑 다릅니다. 반짝반짝. 이거 남이 보면은 진짜 주차 고장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이거 나오면은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영상 찍어서 올리는 분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만 업데이트 된다고 했으면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렸죠. 업데이트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은 라이트쇼, 모델 3, 모델 Y에도 추가가 된다. 이제 앱이 바뀝니다. 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앱의 버튼 같은 거를 진짜로, 이거는 뭐 태블릿까지 생겼죠. 태블릿처럼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바로 누를 수 있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메뉴 버튼을 여기에다가 드래그 해가지고 넣으면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뭔가 UI가 지금 테슬라 모델 3랑 다릅니다. 뭔가 컬러풀하고 이 위치도 좀 뭔가 색다르고,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모델 S 플레드가 출시가 되면서 모델 3, 모델 Y와는 다른 UI가 나왔었어요. 그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모델 3, 모델 Y에도 적용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게 바로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알 수 없으니까 유출된 내용을 보면은 모델 3죠. 이거는 누가 봐도 모델 3죠. 모델 3 UI인데 딱 보시면은 UI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슬라 오너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메뉴들이 되게 뭐 색이 있죠.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이렇게, 원래 온도가 표시되긴 하지만 이렇게 우측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 메뉴가 있고, 이쪽에 충전하는 게 이쪽에 보이네요. 이제 이 UI가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이번에 출시된 모델 S 플레드랑 똑같은지를 봐야 되겠죠? 비슷하죠? 이 UI랑 이 메뉴들, 이 아이콘 보세요. 아이콘 보면은 동일하죠? 아이콘 동일하게 가고 위치도 동일하고. 네, 이게 모델 S 플레드거든요.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신형 모델 S X에 적용됐던 게 모델 3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플라이트 컨트롤 메뉴가 나오는데 네, 진짜 뭐 아이패드죠. 그리고 여기 옵션이 추가가 됐죠. 블라인드 스팟 카메라인데, 기존에도 원래 카메라를 켜놓고 다닐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현대기아 옵션 중 하나죠. 우측 깜빡이 넣어요. 그러면은 우측에 사이드 뷰 카메라가 딱 뜨면서 사각지대를 좀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들은 이쪽에 뭐 앞에 모델 3는 없는 이 계기반 앞에 뜨지 않습니까? 이게 제네시스에도 돈을 내야 들어가는 옵션으로 들어가고 다른 옵션에 묶여 있는 거기도 한 건데, 테슬라는 그냥 옵션 추가해줍니다. 그냥 네, 기존에 차 쓰면 돈 주고 해줬을 내용이죠. 얼마 받으면 이걸 열어줄게 했을 것 같은데,
물론 테슬라도 FSD는 그러고 있지만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풀어준다는 거죠. 아마 특정한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뭐 하드웨어 3.0 이후로 뭐 없으니까 여전히 다 적용이 될 겁니다. MCU 3.0이면 다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옵션은 끌 수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뜨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웨이포인트를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천공항 찍었어. 그 전에 경유할 곳, 뭐 송도 어디 이렇게 찍어놓고 나중에 이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딱 봐도 이거를 들어가면은 옮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틱톡이 업데이트 됐는데 우리나라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특정한 국가에만 적용이 된 거. 중국에는 이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틱톡으로 차에서 볼 게 있나 싶은데 제가 틱톡 세대는 아니라 가지고. 네, 그리고 소니 게임이 추가가 됩니다. 네, 와, 진짜 이쯤 되면 좀 패드를 사야 되나 싶은데 사실 저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임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보는데 많이 이 MCU를 활용해가지고. 근데 소닉이 나오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진짜 패드를 사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집에 있는 플스5 패드 가져와야 되나? 그 적용되나 뭐 연결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업데이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바꾸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에 다 묻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캐빈룸 위주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잠수함 패치로 또 겨울철 전비가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전비가 좀 잘 나온 느낌입니다. 한 20 정도? 제가 똑같은 조건이면은 190 나왔을 곳이 지금은 타이어도 달아가지고 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뭔가 좀 좋아지는 느낌인데 이번엔 캐빈룸이 좀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뭐 원격으로 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원래 원격으로 됐던 내용인데 배터리가 좀 낮은 단계에서도 킬 수 있게 프리컨디션 이런 게 적용이 됐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20% 아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 되면은 한번 따로 이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히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어플을 통해서 온도 조절하는 건 가능해요. 미리 히터를 켜놓거나 에어컨 켜놓는 건 이미 가능했는데 이상하게 시트는 아무리 이거를 달궈놓게 눌려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단계 조절돼요. 그러니까 시트를 미리 달궈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달궈놓아야지 하고 이렇게 켜놓고 가면은 온도는 따뜻해. 근데 시트는 차가워요. 시트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걸 막아놓은 건가 싶은데 이제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데이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 그리고 대시캠 클립을 이제 뭐 매니지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지우고 싶은 거 지울 수 있는 그런 메뉴 같아요. 그리고 다크 모드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항상 다크 모드로 바꿀 수 있다. 기존이 베이스가 흰색인데 저녁 시간 되면은 다크하게 바뀌거든요. 이거를 낮에도 다크하게 바꿀 수 있다 라는 그런 업데이트 같고, 그리고 이런 거를 숨길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붐비는 것들, 슈퍼차저 위치, 그리고 뭐 맵에 이런 것들을 버튼 눌리면 이게 딱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를 뜨게 하는 거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히든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데 테슬라 차량들이 이제 타이어 트레드가 다른 거를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4개 타이어 중에 한 개의 타이어가 뭔가 트레드가 좀 유독 많이 닳게 되면은 그걸 감지해가지고 타이어 교체를 하세요 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리어 타이어 트레드 뎁스 투 로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타이어 트레드가 다른 것까지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세히 뭐 테슬라가 이거는 이런 원리로 작동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해외 많은 유저들이 다 추측을 했는데 이 휠의 굴림, 이 회전수를 가지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타이어가 트레드가 있는데 살짝 닳아요.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전수가 아무래도 똑같은 속도 내기 위해서 닳기 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회전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두께가 그만큼 얇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퀴라고 할게요. 그냥 바퀴의 사이즈가 작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인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그 앞뒤로 그렇게 4개 타이어 중에 뭔가 1개 아니면 2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타이어의 회전수가 분명히 동일해야 되는데 뭔가 어긋난다는 거죠. 이거를 인식해가지고 뭔가 회전수가 많이 가는 곳이면은 타이어 트레드가 닳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하려면은 회전수를 다 인식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이거를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 감지가 되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준 거죠. 물론 이 차를 운용하면서 타이어 한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륜 쪽에 운전석 쪽만 타이어 트레드가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얼라이먼트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으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아니면은 이거는 꽤 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테슬라 차량 타면서
한 1만 킬로마다 앞뒤 교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타이어 앞뒤 교환을 최근에 해가지고 옛날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뒤쪽의 타이어가 앞쪽의 타이어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다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육안으로 트레드 차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리어 타이어 트레드가 너무 뎁스가 낮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이 말즉슨 앞뒤 교환 안 한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후륜의 이 타이어 트레드는 전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달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경고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후륜 쪽이 전륜에 비해서 회전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걸 인지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가 잠수함 배치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기존의 차였으면은 이거를 추가를 해줄까요? 공짜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열어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이런 것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